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소변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의 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혜영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완성차 3사가 인접해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LG이노텍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지만 모빌리티 트렌드가 미래 자동차로 전환함에 따라 내연 기관차 시장 축소가 전망되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클러스터, 경제 자유구역, 수도 특화단지를 포함한 평택 서부 지역에 미래 자동차 특구를 조성하고 미래차 분야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관내 출산모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권역에 편중되어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 1,500평방미터, 산모실 15실 내외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원으로
도비 21억 원, 시비 67억 원이 투입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관 위탁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현재는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첨단 산업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3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726만 평방미터로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지니3, 서탄 일반 산단 총 4개소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461만 평방미터로 서탄 제2 일반 산단, 지니 테크노밸리, 하북, 첨단 복합 산단, 자동차 클러스터 총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하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해 2022년 3월 아주대병원과 사업자 간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7년 아주대 평택병원 개설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건립을 위해 2021년 11월 카이스트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조성 계획과 설계 영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및 의료, 대학, 주거가 어우러지는 평택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방범 사각지대 최소화로 사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시비 24억, 특별 교부세 12억, 특별 조정 교부금 17억 6천만 원 등 총 사업비 5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취약 지역 CCTV 신규 설치 115개소, CCTV 확충 설치 100개소, 노후화된 고정형 카메라 교체 59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설치 공사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1차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권역별 15개소 총 45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 등을 시청하겠으며 범죄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산업 사업 활성화입니다.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 안정지역, 신평지역,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844억 5,4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20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마을관리센터 조성, 신평 JC 주차장 준공, 신장 수제의류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신장이동 행복나눔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인 경기 더 드림 사업에 서정리역, 안중지역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월 말 현재 공정률 48%로 사업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신장동 메인스트리트 조성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어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고도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GTX A, C 노선 평택 지지역 연장에 대한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였습니다. GTX 평택 연장 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약 1시간 이상의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6, 7월경 GTX 연장 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GTX A, C 두 노선의 평택 연장 확정 시 국비 지원 등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장래 100만 특례시에 대비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6월 용역을 착수, 8월에는 철도기술자문단 위촉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대안 노선에 대한 수요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신교통수단을 선정하여 최종 선형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생활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한 첨단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 전략국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그 일반 현황에서 보면 5페이지 미래혁신단 연구 운영이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이건 전에도 지적받았던 거고 일단 위원회가 2년까지 임기라서 일단 뭐 성비가 안 맞는다도 일단은 2년까지는 가야 돼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남자들만 다 유능한 건가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애초에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정책 자문, 그다음에 공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브리핑하고 또 시민들과의 참여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평택시 미래비전 수립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네. 그 각각의 분야별로 이제 그 위원들이 제안한 것들을 연구해서 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이제 정책 방향으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네. 내가 말하는 것도 용역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미래 비전 수립 연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12월 30날 3차 자문회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책으로 정말 이어지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일부 이제 반영돼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스마트 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초에 초창기에는 저희 미래혁신연구단에서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연구도 하지만 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 미래혁신단이 생긴 취지가 뭐예요? 기본 취지. 일단은 평택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 견해로 네. 재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신 연구 분야들이 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진짜 시의 행정에 잘 대입이 되고 있냐는 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연구단 추진 실적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몇 가지야 이게? 7가지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5가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택시 제안하는 그 부분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문가들 견해로 이제 각 부서에 네. 이제 제안을 해주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냥 그 학술적으로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정책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해서 제안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 당 전문가라서 책을 보거나 이런 거는 현실과 이상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거를 정책에서 따라가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는 거죠. 왜? 예를 들면 그 단계라는 게 있는데 너무 좋은 제안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혁신연구단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지 본인들이 이상적인 것만 내놔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 혁신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가 뭐였다고 그랬죠? 본래 취지는 평택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문 역할입니다. 그치 정책 자문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안 되고 또 그것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미래혁신단이 애초에 하고자 했던 뭐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제가 여기 받은 결과물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 현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정책 불이라든가 아니면 제안해 주는 내용들이 행정 속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이쪽 혁신단에서 발굴해서 제안하기보다는 그 각 부서에서 정책으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자문해주는 역할로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과하고 일단 미팅을 해야 되고 과연 문제가 뭐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더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자문 위원회에서도 사실 교수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하고 진짜 현실적인 거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괴리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그 과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정책 해서 그게 한 해가 됐던 두 해가 됐던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평택시 미래혁신단 미래혁신 연구단 굉장한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나도 그래서 이 자료를 더 보게 됐어요. 근데 보면서 너무 좋은 제안이 정말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 연구단을 잘 활용하세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그 좀 더 실질적인 그 행정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한 게 괜히 그 연구단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또 현실적으로 계리만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몇 년 더 많은 미래에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아주 아니라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행정과 밀접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12페이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네, 현재는
워킹 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9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네.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 꼭지는 이제 현재 우리 시의 이제 자동차 산업 여건이 되게 좋은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 지역의 자동차 산업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뭐 국내외 자동차 산업 동향이라든지 부품 기업 현황 또 실제 있는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사항들하고 그 산업의 트렌드 같은 걸 좀 조사를 하고요. 그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계나 연구 기관 연구원들 그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 자문 또 정기 회의를 운영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수립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은 좋으신데 이거를 지금 직접 하고 계시나요? 그 예산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 네. 실행은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하실 때 위탁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없던 예산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워킹 그룹을 이제 작년 사실 재작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새로운 그 트렌드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용역사에다 맡겨서 될 부분이 아니라 네. 그 현장에 있는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가 정책을 주요하게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연구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네네. 제대로 된 그 방향들을 잡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네. 그 공기관 대행으로 네. 요거를 이제 위탁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네. 왜 그러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도 이 산업 쪽에서는 상당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쪽과 함께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저희가 산업진흥원한테 이 부분을 좀 위탁을 좀 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지만 이게 산업진흥원도 같이 함께 뛰어야 네네. 그 업계도 알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지만 산업진흥원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래 전략국 거였고 산업진흥원에 가면 우리한테 서로 보고는 해야 되고 산업진흥원도 우리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저번에 우리가 산업진흥원 생각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본인들이 맞았던 그 통계목에 맡겨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고 서로 연계해서는 거 저는 뭐라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또 서로 윈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켜야 될 거는 지키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세부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간중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도 보면 서로 소통만 하면 별일 아니고 또 때로는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기본만 지켜준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걸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진흥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뭐 어깨에 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건 세금이에요. 그리고 다 몫을 정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전에만큼 제가 칠 때보다 지금 부대 와서 느끼는 건 정말 소통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이런 일 있으면 즉대같이 와서 소통을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하고 막 서로 이랬던 열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는 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가 많이 있다.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쓰고 또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켜줘야지 행감 자리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오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 더욱 유념을 하고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말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쓰시는 거 저희도 아는데 그러기보다는 서로가 룰을 지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가 그 16페이지 그 사회적 기업 58페이지인가요? 사회적 기업 그 우리가 그 행안부 잠시만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몇 개, 13개가 있고 금년으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이 11개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21개 있습니다. 11개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행안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전년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하고 올해 이제 구매 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맨 꼴등을 했더라고요. 30. 전체 저희가 구매한 2020년도에 구매한 게 24억. 구매율이 한 2.27% 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리고 올해 또 구매 계획은 또 그거보다 반 50% 정도 줄어가지고 1.07% 이렇게 지금 조사가 이게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 우리 제품 구매율이 너무 낮다. 예?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일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기업인데 저희가 좀 우리 시에서 이 구매율을 좀 높이고 사회적 기업을 좀 육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구매율이 적은 이유가 일단 저희가 32개 시군 중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 통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평택이 아직까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11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은 21개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율은 좀 낮은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 전체 그 구매율을 따질 때는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율이 그래도 10위 안쪽에 좀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또 구매율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재 사회적 기업의
기업들의 그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너무 이런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사회적 기업을 더 육성하고 더 확장시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사회적 경제 센터를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 예비 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창업 오디션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청년들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사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창업 오디션도 좀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 계속 유지 성장해 나가야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보고 다른 분들도 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회적 기업의 그 제품 구매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전체 부서하고 좀 계속 그 이런 회의는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거 관련해서. 계속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네. 물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저희 부서에 이제 검토를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 공공기관 매칭 데이를 개최를 해서 각 부서의 그런 인식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을 더 좀 육성하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26페이지인가 보니까 27페이지 물품 구매 26페이지도 보면 마을 그 미집행 사업 현황에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보면 이 공모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도 남고 그랬어요. 네. 그 마을 공동체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공모했는데 좀 저조했고요. 네. 저 올해도 조금 이 목표액을 다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올해는 그 이게 이제 3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 공모를 통해서 3년이 지났지만 그 마을 공동체로서 가치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올해는 이 국도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이게 홍보 부족인지 뭐 이런 공모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홍보도 더 강화하고요. 네, 사전 컨설팅을 좀 잘해서 네, 네. 여기 공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7페이지 보면 그 물품 구매 현황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 뭐 해가지고 물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업체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휴대용 세정 세트, 휴대용 칫솔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홍보물 뭐 선물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굳이 서울에 있는 이 업체에서 이런 걸 구매를 했어야 되냐? 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예.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그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70%, 네. 시비가 30%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꼭 평택으로만 이제 한정하라고는 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님 말씀처럼 네. 저희 지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저희 사회적 기업 품목들을 보면 좀 다양하지 못해서 이 꾸러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구색을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부는 좀 타 지역 것도 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꾸러미 제작하시면서 타 지역 거 일부 들어오고 이렇게 네. 됐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지역의 그 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리 과장님 그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 가지고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진행상 어떻습니까? 이 민원이 여기 뭐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그 관련해 가지고. 네, 특히 이제 고덕 지역의 주민들께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저희도 그런 이제 시민들의 그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순위인 그 미국의 그 폴리테크닉 스쿨과 이제 처음 이제 본교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교육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평택에 분교를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들이 다닐 만큼 우수한 학교였고 그다음에 1907년도에 어떤 이제 독지가분이 자신이 살던 집과 토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 분교 설립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진행이 지금 계속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진행이 지금 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협의해 나가다 보니 저희가 어떤 일정을 정했다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달성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추진하다 보니까 있었고요. 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좀 확정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 예. 11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뭐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충분히 그 뭐 일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꼭 제시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꼭 관철시키고 해가지고 최대한 올해 안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오래 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민원들도 다수 발생하고 이거 언제 되냐 이러는데 하여간 충분히 뭐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학교가 우리 평택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국내 수소 총전소 세 곳에서 불량 수소 검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우리 평택 기지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라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이거 네.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수소 생산을 해서 이제 그 차량용으로 공급할 때는 그 99.999의 고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 튜브 트레일러 그 6대 분이 좀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는 그 가스가 공급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입한 차량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다시 치환 과정을 거쳐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그게 발견이 돼서 바로 저희가 중지를 하고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불순물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입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가스 속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999 이렇게 수소만 있어야 되는데 그 걸러내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그게 있을 경우는 바로 상황실에 자동으로 센서가 알려주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도 있긴 하는데요. 기술공사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확실히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순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에서 거북이 그 모양의 이제 그 등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20km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뜨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이제 치환을 해서 다시 리셋해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충전됐던 그런 그 가스를 다 빼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새로운 거.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출력이 40km 이상 40km 정도뿐이 안 나간다고 뭐 그런 이 사용자들이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뭐 안전에는 일단 이상은 없고 그 출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네, 다시 그 부분이 이제 교환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순도가 떨어지는 수소를 수소차가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주행 속도를 떨이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가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수소를 납품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네, 렌트 비용이나 그런 소정의 그 손해를 이렇게 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도 지원하고 네, 그 그렇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네, 가스기술공사가 운영사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천남 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9페이지에 그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이 명시월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작년 하반기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비가 불용액이 발생해서 도비가 남은 거를 이제 매칭으로 5대5 매칭을 해야 되는 시군을 찾아보다가 저희 시에다가 매칭을 하겠냐고 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사회 추경에 하고 선정 그러니까 대상자는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연말 안에 집행이 완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2월을 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도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지금 도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올해 뭐 아직 상반기지만 아직 신청한 데가 없어요. 없습니까? 이게? 4월 중에 이게 4월 30일 기준이다 까지니까, 보니까 예. 4월 중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교부가 안 된 상황이라 이렇게 자료에는 이 사항으로만 심사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끝난 건가요? 예, 예. 그 기업 그 경영인 협회하고 저희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 기숙사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4월에 이제 선정 이제 끝났고 86명 선정이 돼 있습니다. 86명. 예, 예. 그다음에 저희 그 63페이지 아니 140페이지 그 지니 테크노밸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농지 전용 관련해 가지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그 부동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농림부에서 이 향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22년 10월에 네. 농림부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안보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평택은 어차피 개발될 곳이라고 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식량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국제 정세에서 안 되니까 이걸 지켜야겠다고 해서 농림 지역을 해제를 안 해주는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양곡법 발표되고 그 국가가 부동의했잖아요. 그렇다면 쌀이 너무나 저장이 많이 돼 있는 거에 비해서 농지를 계속 묶어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럼 농림부가 좀 사실 사업을 약간 지침상 했던 부분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제할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다시 컨택해서 협의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해제 의사가 지금 다시 생겼다. 예, 양곡법 그 부동의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은 그런 여론 부분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니테크노가 또 중요한 사항이 GH하고 협약을 네.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을 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뭐 해결이 돼야지 지금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농림부에서 뭐 그렇습니다. 찬성을 안 하면 부동의를 하면 이게 뭐 경기도에서 아무리 해도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이거 빨리 이거 하여간 그 조속히 좀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아주대학병원하고 그 카이스트 그 토지 매매 계약 아직 진행 안 된 거죠? 올 상반기로 돼 있던데. 예, 아주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하려고 하고요. 카이스트는 지금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좀 마무리되면은 그 이후에 좀 하는 거 내년에. 예. 그 뭐 상반기에 토지 매매 계약 뭐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협의되고 있고 네. 하여튼 아주대 쪽은 그 상반기 중에 해결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돼야지 뭐 그다음 또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가 27년 지금 개원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년 개원 목표인데 뭐 계약이 돼야지 또 뭐 실수 설계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할 텐데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로 계속 없어요. 파악되고 있어서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최대한 하여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사고 이 아주대학병원이 언제 들어오냐 이런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예, 그러실까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